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가장 심각한 부상 중의 하나인 척추골절과 이로 인한 영구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척추골절은 단순한 골절과 달리 신경 손상을 동반할 수 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척추골절이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토바이 사고처럼 신체가 직접 충격을 흡수하는 경우. 둘째, 차량 전복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셋째, 안전벨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매우 큰 추돌 사고의 경우. 넷째,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다섯 번째, 버스 내 급정거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개문발차로 인한 추락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척추악발골절이나 다른 형태의 척추골절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척추골절은 발생 위치와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경추, 목, 흉추, 등, 요추, 허리에 따라 증상과 위험도가 다르며 특히 경추골절은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압박골절로 교통사고 충격으로 척추뼈가 압박되어서 으스러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 3번, 4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압박률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압박률이 심각하여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최대 32%의 영구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압박률이 20-30%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술 없이 보조기 착용 등으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은 경우의 장애 판정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은 한 개의 척추에 30% 이하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약 9.6%의 장애가 인정되고요. 2개 이상의 다발성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약 16%의 장애 인정이 되고요. 좀 특별한 경우에 30% 압박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수술 없이 32%의 영구장애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은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의사가 압박된 뼈로 인해서 척추 변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면 수술하지 않아도 높은 장애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잘 합의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 진단서 병명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추 2번 압박골절과 요추 2번 골절은 의사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전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서에 골다공증이 있어 쉽게 압박되었다라는 표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보험사가 보상금을 줄이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발급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을 요청하세요. 의사가 한 번 작성한 진단서는 나중에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는 즉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판정 없이 서두르는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위해 지금 합의하면 더 좋은 조건이라고 유혹할 수 있지만 장애가 확정되기 전 합의는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향후 상태가 악화되어도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장애 보상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적정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가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